여러분 안녕, 루다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유, 컨텐츠 찍을 때마다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항상 선생님이 학습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얘기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좀 효율적인지. 이제 선생님의 얘기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의욕이, 이 동기부여가 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이제 간간히 셀러브레이티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KBS 전 아나운서인 이혜성 아나운서에 대한 이 공부법을 좀 소개를 하려고요. 사실 여러분 이제 썸네일에도 있지만 이혜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요, 너희들이 이혜성 아나운서 자체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현무 MC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원래는 전현무 전 아나운서죠. KBS 아나운서였지만 이제는 전현무 아나운서라고 하는 게 아나운서라고 하는 타이틀이 정말 무색하고 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면서 MC를 맡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이 전현무 아나운서의 지금 여자친구, 현재 여자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아나운서가 이혜성 전 아나운서입니다.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이혜성 아나운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1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거의 나이가 비슷해서 아마 선생님 공부했을 때랑 이 아나운서 공부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 인터뷰 기사를 따와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읽어볼게요. 일단 이혜성 아나운서는 당시에 중학교 때 친구와 어울려 노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학생인데 중학교 때 어울려 노는 것을 포기했대요. 이 아나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것이 로망이었대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떡볶이 먹으면서 수다 떨고 있는 이 아이돌 얘기를 하면은 길 가면서 쳐다만 봤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루 공부 시간은 16시간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나운서가 고등학교 3학년, 정말 수능 보기 1년 때만 16시간 공부하고 그때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안 놀고 그때만 잠깐 모든 행복을 미뤘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중학교 때부터 16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16시간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물론 16시간이면 학교 공부 시간도 포함을 했겠죠. 그러니까 방학 때 16시간이 진짜 순공 시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학원 강의 시간, 인강 강의 시간, 학교 공부 시간 이런 거 다 합치면 16시간이 나오기는 할 테지만 써도, 그래도 여러분 24시간에서 16시간 빼보세요. 그럼 8시간 남죠. 근데 8시간을 자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있잖아.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학원에 갔다가 학원에 왔다가, 그리고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정말 잠깐 카톡하는 그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을 자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8시간이니까 실제로 자는 시간은 한 5시간 남짓도 안 돼야만 이 8시간 안에 모든 잡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왔다 갔다 이 시간조차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나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등하교 시간에도 영어 단어 외웠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선생님이 예전 영상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그 시간이 진짜 순공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나운서는 선생님이랑 나이 비슷하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 단어를 학교에 갔다
갔다 올 때, 뭐 아마도 버스 같은 데서겠죠? 근데 꼭 버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동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가리면서 보고, 물론 차도 같은 데서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넣고서 내 머릿속으로 단어 되게 생각하고 계속 곱씹고, 이제 그게 사실은 영어를 외우면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투리 시간, 정말 등교 시간, 학교 시간을 이용을 못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마저도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6시간이라고 하는 이 순공부 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냐? 스탑워치를 이용해서 공부 시간을 측정했대요. 그리고 딱 16시간을 찍었을 때 그때서야 자러 갔다고 얘기합니다. 자러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고서 남는 시간 공부해서 16시간 나오는 게 아니라 16시간이 찍히면 그때서야 자러 갔대. 그게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간에. 밥 먹고 씻고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순공 시간만 16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잠을요 5시간 미만으로 잤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뭐 서너 시간 잤을 확률도 굉장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졸리잖아. 가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는 6시간 못 자면, 7시간 못 자면 그때부터 막 너무 잠이 와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6시간, 7시간 이상은 무조건 자야 돼요. 또는 심한 친구들은 8시간, 9시간씩 안 자면은 저는 그냥 리듬이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자면 너무 졸려서 공부가 안 돼요.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저는 어떡하죠? 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6시간 이상 자면요,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너무 많이 자는 거에 몸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6시간 이상 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몸은 6시간만 자면요, 더 이상 잠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시간을 자면요 안 졸리거든? 5시간 자면 좀 피곤해. 근데 여러분, 서너 시간 자면요 죽겠어.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서너 시간을 자고 서울대 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서너 시간 자면요 엄청 졸리겠죠? 엄청 졸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실 정말 내 신체의 필수적인 부분을 완전히 과감하게 빼버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가고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잠을 깨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이 이혜성 아나운서는요, 어떻게 깼다고 얘기를 하냐면, 잠 고문당하는 사람처럼 잠을 참으며 공부를 했는데 그땐 좀 무식했다고 생각을 한다. 잠을 깨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목덜미에 물을 그냥 사정없이 끼얹었고, 그리고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또 자주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그냥 커피 알갱이, 커피 콩 자체를 그냥 입에 털어넣고 씹어 먹었다는 거야. 우걱우걱.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커피 콩 그렇게 자꾸 우걱우걱 이렇게 먹으면요 위에 천공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구멍이 나는 게 천공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구멍이 뚫리면요 정말 골치 아파져요. 그거 대학병원 가가지고 위 다 세척해야 되고 막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비추긴 해요. 근데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중학교 때 또 새벽 서너 시까지 계속 토플 리스닝 공부를 했대요. 그때 이제 막 몸이 안 좋았어서 아빠가 걱정돼서 재워야 한다고 불을 강제로 껐습니다.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스탠드 위에 이불을 천막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어디서든 공부했다. 걸어다니면서도 밥을 먹었다. 학교에서 학원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김밥을 먹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약간 좀 공감하긴 한 게, 선생님도 좀 새벽까지 공부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 아버지님, 선생님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아버지가 새벽 5시쯤에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새벽 한 4시 40분 정도에 일어나셨어요. 벌써 그게 10몇 년 전 얘기죠. 그러면 한 4시 20분에서 4시 40분쯤에 아버지가 깨시면요, 아버지가 깨시는데, 근데 선생님 방문이 유리문이었거든. 드르륵 이렇게 열리는 유리문이었어. 이렇게 막 잠글 수도 없는 유리문,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문이었는데 빛이 있으면 완전 잘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방문을 여셨을 때 바로 맞은편에 선생님 방이 있었는데, 그 문에 이렇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으면요, 문을 여셔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엄청 혼을 냈어요. 지금 안 자고 뭐 하냐고, 니 미쳤냐고 막 그러면서, 당연히 자야지, 너 학교 언제 가려고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게 막 무서우니까
한 새벽 4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기서 막 아빠 알람 소리가 울리고 막 약간 아빠가 일어나는 막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면은 후다다닥 정말 후다다닥 이 형광등을 바로 꺼버렸어요. 스탠드 다 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야. 기다리다가 뭐 그대로 잠들 때도 있고 또 기다리다가 아빠 나가시는 소리 들으면은 이제 그때 다시 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엄마는 아시더라고요. 너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고3 때 한 게 아니라 선생님 중학교 때였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실 열정이 없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 물론 조금만 공부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선생님 주변에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막 잠 되게 충분히 잘 자고 뭐 자기는 공부를 항상 뭐 7시간 아니 잠을 7시간 8시간 이상씩 잤고 뭐 자기는 공부를 딱 순공시간 6시간만 했다. 자기는 딱 6시간 하면 그냥 펜 놨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외고 가고 고대 법대 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사람도 보기는 봤어. 주변에서 뭐 한두 명 정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 학창 시절에 내가 옆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진짜 그렇게 막 명문대 법대 갈 수 있었을까?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거든. 근데 모르겠어. 그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뭐 타고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선생님이 뭐 그런 예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너희들과 같이 정말 평범하게 그냥 태어난 사람들인 그 정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나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보다 더 앞에 가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성공하죠? 남들만큼 하면요. 남들만큼 갈 수는 있겠지만 남들보다 더 앞서서 가지는 못하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서울을 하려면 여러분 인서울은 서울대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생이라서 아직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에 가려고 하면 내가 잘 모르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울 안에 있는 학교에 가려고 하면 적어도 반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나? 5등. 반에서 5등 안은 들었어야 됐어. 지금 너희들의 반 정원이 뭐 한 20몇 명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 때만 해도 한 30몇 명이었었거든요. 한 34명 정도가 정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5명 안에 들어야 그래도 명문대 말고 인서울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명문대를 가려면 적어도 반에서 2, 3등 안에는 들어야 되고 반에서 2, 3등이라 하면 전교 20위권 안에는 들어야만 명문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영고, 스카이, 뭐 서성한, 서강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이급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적어도 서울대에 가겠고요. 물론 뭐 학교가 굉장히 좋은 파락군 학교면요, 뭐 전교 뭐 10등, 15등까지도 서울대에 보내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인 학교라고 한다면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서울대에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대 가면요, 대부분 전교 1등인 친구들이 많거든. 서울대 가면요, 물론 선생님들 서울대에 나온 거는 아닌데 서울대를 가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야, 나 학교에서 옛날에 전교 1등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비웃음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 야, 여기 서울대 온 사람 중에서 전교 1등 아닌 사람 어디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정말 큰 목표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큰 목표가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추상적인 느낌이잖아. 근데 그 추상적인 느낌을 좀 구체화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 정도는 들어야 내가 원하는 이 학교에 결국 최종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5등 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 5등 안에 든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 5등 안에 드는 거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보통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수학 성적이 또 되게 많이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이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때 진짜 뭐 수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5등 안에 들어있어도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내가 우리 반에서 5등 밖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지구를 바꿀 만한 노력을 하셔서 5등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너희들이 뭐 어떤 진로를 원하든 꼭 명문대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나중에 안정적으로 진학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그 장래 희망을 이루려고 할 때, 이루고 싶을 때 그때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말고사입니다. 보통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가 몰려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좀 늦는 친구들은 뭐 7월 첫째 주까지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우리 반에서 5등 안에 들려면 적어도 평균 90점 이상이 되어야만 5등 안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이 기간 동안 내가 16시간씩 진짜 공부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학교를 가는 주가 있고 안 가는 주가 있잖아. 안 가는 주에는 순공시간이 16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학교를 가는 주 같은 경우는 뭐 학교 그리고 학원 이 시간 다 따져서 16시간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얘들아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자려고 딱 침대에 선생님이 보장할 수 있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안 하고 또는 내가 오늘 되게 헛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요. 여러분 그때 기분 좋아요? 되게 성취감 있고 나 정말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나요?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진짜 막 16시간씩 공부를 해내가면서 내가 진짜 목표하고자 했었던 일을 다 해냈다. 그리고 성취를 해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누우면요. 진짜 기분 끝내줘. 이거는 정말 해본 사람들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너희들이 한 번쯤은 정말 그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취감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자꾸만 쌓이고 나면요. 정말 1년 후에는 너희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 완전히 정말 탈법한 모습으로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좀 공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이제는 좀 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셀러브리티 공부법에 대해서 선생님 첫 번째 시간 마련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연예계 셀러브리티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 선생님이 간간히 또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 공부 의욕이 뿜뿜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 뿅!